그 저번 주에 선물을 못 드리고 간 게 머릿속에 계속 너무 남아 있어가지고 오늘 오다가 슈퍼에 가서 뭘 살까 하다가 여기서 사야겠다 싶어서 어쨌든 여기 준비를 좀 해주셔서 저번 주에 그 못 드린 거랑 그 이번에 또 그 발표를 좀 이 체험 사례를 공유를 해주시는 분께 또 좀 이렇게 드리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저번처럼 내가 이제 거의 한 달 좀 됐지 않습니까? 제가 두 번을 얘기를 했으니까는 그 여러분들이 제가 했던 이야기를 듣고 무엇인가 실천을 하신 분들 중에 어떤 변화나 차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를 좀 얘기를 하는 시간은 치유 사례 공유인데, 제가 얘기를 하면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제가 제일 잘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얘기를 한 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게 많아가지고 힘드셨던 것 같아서, 가장 여러분들이 잘 써먹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는 게 저 치유 사례, 누가 먹었더니 어떻더라, 이 이야기를 좀 공유를 하는 시간을 전체 시간 중에서 좀 많이 좀 가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 하는 게 좀 시간이 많았으면 여러분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뒤에 나오는 비타민C 기능, 유산균의 기능과 효과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들은 좀 짧게 하고요. 저 치유 사례 공유 저거부터 좀 먼저 좀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오늘은 정말 선물 드리고 갈 테니 그 적극적으로 내가 먹었더니 어떻더라라는 이야기, 이제 저번에 하신 분 외에 또 다른 분 혹시 하실 이야기들 있으시면 준비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뒷장 좀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비타민 C하고 유산균으로 인해서 좋아진 게 제 소화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소화 기능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뭐 거의 한 50세 될 때까지 소화가 굉장히 안 돼서 음식만 먹으면 굉장히 심한 트림을 계속하는 그런 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 제가 먼저 비타민 C를 제가 먹었던 게 한 6개 이상, 저는 뭐 그러니까 6,000g 이상 이렇게 먹었죠. 그랬더니 몸 속에서 맨 처음에 가스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요. 뭐 한 3, 4일 동안 계속 이제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가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밥을 한 두세 숟가락만 먹어도 헛배가 그냥 배가 그때부터 그냥 불러버려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피곤한 게 굉장히 없어집니다. 그 피곤한 게 없어지는 이유는 이제 산소 공급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데, 술 마실 때 먹으면 술에 대한 그 뭡니까, 이 분해 능력이 한 2배 정도는 올라가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드셔보시면 뭐 그런 제가 느끼는 것들은 대부분 나타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장이 나빠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다 좋아지고,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예전부터 쭉 지금까지 알려져 있어 가지고 현재는 암 치료에 이걸 보통 한 70g에서 뭐 100g 그 정도씩 링거 주사로 해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뭐 일반적인 이제 치료법이 되어져 있을 그런 정도인데, 우리나라 병원에서는 해주는 데가 일반적이지는 않고 해주는 데만 해주는 그런 이제 실정에 있는 거죠. 그 정도로 굉장히 좋은 물질이다라는 거. 지구상에 있는 물질 중에 사람 몸에 가장 좋게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게 이거 이상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값이 싸기 때문에 편하게 접근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도 저처럼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웬만한 질병들은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한 분이 그 밴드를 통해 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온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뭐 거의 하루에 한 번씩 통화를 할 정도로 거의 한 달 동안.
근데 이분이 말을 잘못 알아듣고 한 번에 6개씩 먹고 있었던 겁니다. 한 달 내내. 비타민 C를. 예, 그리고 이제 애터미의 유산균이랑 같이 이렇게 먹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6개씩 먹고 있는데 이제 위에 약간 통증이 처음으로 나타났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타민 C를 먹기 전에 이 양반이 위암 수술을 했는데 위가 거의 항상 조금씩 통증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비타민 C 먹고 나서부터 그게 다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일주일 전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몇 개 드셨습니까? 그랬더니 6개를 한 번에 먹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하루에 6개 이상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발생하는데 그러면 그분은 몇 개를 먹었냐면은 몇 개 먹었습니까? 하루에 18개를 드신 거죠. 근데 별로 뭐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기회가 안 돼서 5개를 먹어도 저는 괜찮습니다. 한 번에 5개를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테스트를 아마 해보실 기회를 아마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위에 염증이 있으면 이거 5개를 한 번에 먹으면 속 쓰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염증이 있으면. 근데 5개를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염증도 없고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소화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 다음에 피곤하지 않았다. 이런 그 뒤로 이제 그 소화가 안 돼가지고 일어나는 현상들이 뭐 어깨가 아프다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여기 그 체크리스트라고 요거 체크를 해내 주신 분들 이렇게 훑어보면 어깨 아프다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신 분들 많이 있으세요. 그분들 비타민 C 한 달만 꾸준히 열심히 챙겨서 드시면 그거 없어집니다. 장에서 비타민 C 때문에 장이 좋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유산균 때문에 장이 좋아지고 장이 좋아지면 어깨의 근육에 혈관이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게 뚫어지기 때문에 괜찮아집니다. 통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습니다. 소화가 잘 되고 위가 튼튼해지고 장이 좋아지니까 피 속에서 일어나는 염증이 적어지고 염증이 적어지니까는 어깨 통증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열심히 드시면 어깨 통증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 다음에 대퇴부나 뭐 이런데 통증 갖고 계시는 분들 그런 것들도 잘 없어집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이고요. 기타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지만 오늘 우선 한번 이 선물에 보니까 되게 많이 들어 있어서 일단은 이게 뭡니까? 예, 이렇게 생긴 건데 오늘 발표해 주시는 분한테 요 2개를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생과즙이네요. 자몽 주스입니다. 이게 자몽 이름 참 좋네요. 자몽. 예. 자면서 꿈을 꾼다 그런 얘기인가 자몽이. 예.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말씀을 해주실 분을 한번 큰 박수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아 네. 어서 오십시오. 일로 오셔서 얘기를 하시는 게 아마. 안녕하세요. 애터미를 통해 귀한 삶을 배우고 있는 홍금숙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관찰 있게 경험해 본 사항인데요. 제가 저녁에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머그컵으로 따뜻한 물 한 잔에다가 홍삼을 타가지고서 이제 마시거든요. 마시는데 그날 마시는 날은 잠이 안 오는데 영향이 있는지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새벽 2시에 잤거든요. 예, 11시 반에 마셨는데 새벽 2시에 잤는데 영향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저도 홍삼 먹으면 네. 잠이 안 옵니다. 네,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궁금했거든요. 예, 그건 맞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라도 또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발표를 해주셔서. 잠이 안 온다는 얘기는 그 시간에도 열심히 그 애터미 사업을 좀 하시라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람마다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커피를 마셨을 때 잠이 안 오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또 잠이 그냥 오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홍삼을 먹으면 잠이 안 오는 그런 사람이 우리 제 어머니랑 그다음에 제 남동생이랑 저는 홍삼을 먹으면 잠이 안 옵니다. 뭐 2시, 3시 뭐 좀 많이 먹어버리면 뭐 하루 꼬박 새는 날도 있고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잠을 못 잔 것에 관한 어떤 피해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전혀 뭐 거의 별로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라는 건데 결국 이제 호르몬 계통을 그 자극을 주고 있는데 잠자는 원리는 이제 멜라토닌이라고 그 호르몬이 내 몸 속에서 나와야 잠을 오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홍삼 속에 들어 있는 RG1, 뭐 RG2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뇌하 수체에 가가지고 자극을 주어서 멜라토닌 호르몬이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덜 나오게 해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에 드시지 말고 아침에 그냥 드시는 게 훨씬 더 좀 나으실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우리 박수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또 잠깐만요. 순서대로 갈게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숙자 인사드립니다. 저는 제 사례가 아니고요. 제 동생의 사례인데 그 굉장히 날씬했던 몸이 이렇게 밥을 안 먹으니까 그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밥을 안 먹으면 살이 빠져야 되는데 살이 더 찌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몸속의 기능이 우리 주인이 밥을 한 끼밖에 안 준다는 걸 알고 몸속에 저장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렇게 살이 찌면서 물도 안 마시고 하다 보니까 변비가 생겼는데 막 살이 찌는데 제가 이제 여기 강의를 듣고 비타민 C하고 그 유산균을 5개씩을 먹게 했더니 설사를 하는 거예요. 설사를 하더니 거기다가 또 보석백을 매일같이 하라고 그랬더니 얼굴이 조금 적어지면서 살이 빠지고 변을 봐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는데 자기가 일하는 곳에서 주문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고 그래서 너 나랑 같이 사업해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말이 이게 변비도 해결되는 게 맞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스폰서님하고 네네네 감사합니다. 아직 드릴 게 세 분 정도 더 있는데 모자라면 모자르면 저를 드린다고 또 또 그것도 경쟁자가 많으면 절반씩 쪼개갖고 이렇게 드려요. 그 이제 설사 이야기가 났지 않습니까? 비타민 C하고 유산균을 먹으면 몸이 나쁜 사람일수록 설사를 만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는 현재 장이 알칼리성 상태로 가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알칼리성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방법은 이 양반의 가스 냄새나 화장실 들어갔을 때 냄새가 굉장히 심한 사람은 알칼리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알칼리성의 장이 산성으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설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을 개선시켜가는 과정에서 설사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도 똑같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보통 뭐 길게는 3일, 4일 정도 하는데 들어가서 장 속에 들어있는 알칼리성 균들을 다 닦아서 내보낸다고 보시면 되고 그게 멎어지면 이제 여기에 산성균이 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산균이라고 하는 것은 유산이라고 하는 게 젖산인데 그게 산성입니다. 그 산성에서 잘 사는 균입니다. 대표적으로 그 균 여러분들이 어디서 만나냐면 김치 드시면 김치 국물에 그 신맛 있잖아요. 그게 젖산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장 속에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내 몸에서도 그런 젖산이 분비되어져 나옵니다. 내 장에서. 그래서 그분은 극히 정상적으로 이제
장을 개선시켜 갔던 거고 이제 개선이 되어지니까는 대사가 좀 더 좋아지고 이제 피부도 좋아지고 대사가 촉진이 되니까는 이제 이 몸무게가 줄어들거나 뭐 지방이 줄어들거나 이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계속 그대로 꾸준히 드시면 뭐 점점 좋아지실 겁니다. 축하한다고 좀 박수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그래서 많이 좀 잘 좀 이렇게 어쨌든 먹이며 먹이는 것만큼 굉장히 많은 이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분, 예. 저 뒤에 계시는.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혜희입니다. 저는 사실 처녀 때랑 임신 초기에는 굉장히 과민성 대장염이어서 어떤 그 긴장만 해도 설사를 하는 그런 체질이었어요. 근데 이제 직장 생활 오래 하면서 만성 변비가 왔는데 변비가 굉장히 심합니다. 저는 이제 약을 먹거나 관장을 하지 않으면 변을 못 보는 정도니까 무서워서 이제 거의 식사를 잘 못할 정도로 많이 먹지를 못했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고 사실 유산균으로 효과를 많이 봤다 그래서 그때 우리 그 서재영 본부장님이 많이 먹어라 이래서 6개를 먹어도 저는 화장실을 못 갔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물을 6개를 먹고 물을 많이 먹어야지 되는데 사람이 물을 먹을 수 있는 데는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그 우리 팀에서 이렇게 비타민 5개 하고 유산균 5개 또 파인자임 2개 해가지고 이 디톡스가 한동안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먹고 사람들이 뭐 화장실을 간다, 변을 본다 이래도 저는 효과가 없었는데 다만 효과가 있었던 거는 냄새가 나지 않더라고요. 가스가 나와도 방구가 나오는데 냄새는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어떻게 변했냐면 제가 하루에 비타민을 2개를 먹고 유산균을 5개를 먹다가 지금은 아예 아침에 여기다가 이렇게 타갖고 나오거든요. 5개, 2개 이렇게 타갖고 나오는데 제가 지금 3월 7일부터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녁을 먹고 아침을 안 먹던 거를 아침을 많이 먹고 저녁을 안 먹는 거로 바뀌면서 요즘은 제가 화장실을 가요. 그러니까 매일 가는 건 아니고 한 3일, 4일 이렇게 굉장히 힘들게 가는데 색깔이 예뻐요. 그리고 냄새가 정말 안 나요. 왜냐면 제가 위산과다도 있고 위하수기 때문에 저는 쓰라리기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서 잔타겐 이런 걸 먹어야지 됐었는데 사실 지금 그런 거는 없고요. 그리고 제 아들이 제가 그 임신했을 때 첫 아이를 유산을 하면서 수혈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우리 아이 자체가 굉장히 처음부터 아토피가 심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도 많이 맞았고 지금 33살인데도 불구하고 아토피 증세가 있어요. 근데 유산균을 굉장히 많이 먹고 해모임하고 먹었는데 얘가 어느 날부터는 그러니까 뭐 밀크시슬부터 시작해서 소팔메토 남성들이 먹어야 될 거 다 먹으니까 지가 저한테 얘기를 안 하고 유산균을 안 먹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식구들이 다 같이 먹으니까. 그래서 제가 유산균 먹니? 그랬더니 안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항상 뻘개요. 이렇게 항상 목을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제가 이제 물어봤더니 안 먹고 해모임만 열심히 먹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그날부터 이제 똑같이 우리 아들하고 이렇게 먹고 있거든요. 근데 아들을 잘 못 보는 관계를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르는데 나오기 전에 카톡을 보냈어요. 근데 아직 답이 없어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걔도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 식구가 다 과민성 대장이에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 과민성 대장 때문에 한의원에 가서 디톡스 해도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변비를 고치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 제가 지금 요즘 희망을 보는 건 뭐냐면 사실 밥을 많이 안 먹고 하루 2끼밖에 안 먹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변이 나오고 있다는 거에 정말 희망을 느끼고요. 살이 조금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즐겁게 디톡스 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만요. 예. 좀 많이 드려야 되는데. 아니요, 감사합니다. 그 두 분의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우선 이제 그 변비는 이제 첫 번째는 내가 먹은 음식물 속에 들어 있는 수분을 장이 다 빨아 들어가서 굳어지는 거잖아요. 잘 빨아 들어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었던 건데
왜 물을 가지고 들어갈까? 장 속에 들어있는 물을. 내 몸에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 몸의 현재 상태, 원래 정상적인 상태에서 10% 정도만 빠져도 큰일 납니다. 네, 가셔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는 물을 내 몸이 가지고 있으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겠죠. 근데 지금 물을 잘 안 먹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뭐 국물도 잘 안 드시고. 그런 분 혹시 계시면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물을 좀 많이 드셔야 됩니다.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물을 먹어서가 아니라 물을 너무 안 먹어서 찌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수분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제 이 물을 먹으면 효과가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좋은 물에 대해서 말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 물은 좋습니다. 이 물이 좋다고 그러니까 이 물을, 이분이 평소에 물을 안 드시다가 가지고 다니면서 열심히 드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건강해지고 살도 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거꾸로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자연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 중에 이것이 원인 또는 이것으로부터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데 그게 그것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인 양 이해를 하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좀 전에 이런 물에 대한 이야기들처럼. 자, 그래서 변비는 수분이 부족한 경우가 맞잖아요. 딱딱해진다는 얘기는 그 속에 물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물은 내 몸이 많이 가지고 갔다라는 것이고,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몸이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안 먹어서 그렇다. 물을 안 마셔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수분을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장 기능을 좋게 해주어야 되는 게 유산균, 그 다음에 알칼리성균을 다 씻어서 내려버리는 게 비타민 C. 이렇게 되어져서 이제 장이 점점 좋아지고, 제일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자율신경을 제어한다 그런 말씀 드렸나요? 자율신경 조절은 많이 있습니다. 혈압, 혈당, 그 다음에 변 관련. 설사를 보낼 것이냐, 변비를 보낼 것이냐, 정상으로 조절을 할 것이냐, 또는 잠을 잘 오게 할 것이냐, 못 오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자율신경에 의해서 조절되어지잖아요. 그렇게 되어진 거죠. 비타민 C와 유산균을 먹고 자율신경 조절도 되어지니까, 변비 조절도 되어지니까 이제 조금씩 나아져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저분께서는 점점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드님의 경우에는 장 문제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 문제. 그래서 장 누수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장에 구멍이 나 있다. 그래서 내가 먹고 있는 음식물 중에 특히 그 단백질류 이런 것들이 면역 반응을 많이 일으키는데 소화가 안 되고 장에서 그냥 흘러 들어가게 되면 혈관 속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그게 이제 이 약한 피부 쪽 림프절이 많은 곳으로 뚫고 나와 가지고 지금 이제 아토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은 아토피가 아니라 그냥 피부병입니다. 이 과립구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 처음에 말씀드린 과립구라는 게 아마 많아져 있을 건데 피 검사를 한번 해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장을 좀 많이 고치는데 장에 좋은 성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좀 드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오메가3도 꼭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꼭 먹어야 됩니다. 오메가3도.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비타민 C, 유산균, 오메가3, 식이섬유 중에 스피루리나 이렇게 그렇게 우선은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정도로 우선.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은데요. 요 파워포인트 조금만 더 제가 설명을 좀 빨리 드리고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건강식품 먹는 순서는 비타민 C, 유산균 이거 우선 먼저 좀 먹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을 우선 좋게 하고 그 다음에 식이섬유가 들어있는 류하고 그 다음에 오메가3 요게 기본적으로 좀 먹어야 되는 것들이다라는 거. 저거부터 먼저 먹고
그다음 이제 안 되는 질병들이 많이 있을 텐데 호르몬 관련 이런 것들 좀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소화기가 좋아져야 된다라는 거. 소화기, 예, 소화기. 예. 그다음에 이제 호흡기 개통을 좋게 해주는 건 뭐냐라는 건데 이거는 사실상 별로 없더라 아무리 뒤져봐도. 근데 유일하게 해모힘이 조기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영양 불균형 부분인데 저기에 이제 무기질은 이제 종합 비타민 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종합 비타민. 그 다음에 칼슘, 마그네슘 같이 들어 있는 거 이렇게 꼭 드셔야 되고 칼슘, 마그네슘 드실 때 비타민 D 제품이랑 같이 먹는 게 이제 더 좋다라는 거죠. 뭐 요 정도로 해서 요 우선 첫 번째 소화기부터 좋게 해놓고 나머지 먹자. 요게 핵심적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C는 항상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소화제다라는 건데 전 세계의 논문 어디를 뒤져봐도 비타민 C가 소화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은 저겁니다. 사람들은 위산이 적게 나온다. 대부분 이제 뭐 신물이 나온다. 아, 위산이 많이 나와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위산 가다가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속이 쓰리니까는 뭐 아까 말씀하신 잔탁이라든지 뭐 겔포스라든지 이걸 먹고 이 위산을 또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걸 중화시켜서 없애는 약물이거든요. 그게 얘가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데 약국 가면 이걸 준다라는 거죠. 이걸 없애는 약을 준다는 거죠. 이게 잘못되어져 있는 겁니다. 예, 근데 방법이 지금까지 알려져 있고 처방 방법이 그렇게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만 주는 겁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냥 거기에 따라서 그걸 먹고만 있을 뿐인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부족해서 위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부족하니까는 위산을 넣어주면 되는데 그 위산 팔지 않아요. 염산이거든요. 예, 먹는 걸로 팔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그럼 뭘 먹을까라는 건데 그게 비타민 C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요겁니다. 요 구조가 이렇게 생긴 놈인데 이 속에서 먹게 되면 요게 산입니다. 위산에 들어 있는 산이라고 하는 게 여기입니다. 수소 이온이라고. 얘가 나와 가지고 얘 대신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위산 대신 작용을 한다. 그래서 뒷장 한번 넘겨 주시겠습니까? 예. 단백질을 그 아까 아토피라고 하는 그 학생 단백질을 먹었는데 아미노산까지 분해가 되어져야 되는데 위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충 여기까지만 분해가 되고 마른 거죠. 이게 몸속에 들어가서 면역세포하고 싸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면역세포와 싸우게 되면 피 속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 염증이 혈관을 막는 겁니다. 그게 어깨에 가서 막아서 통증이 일어나는 겁니다. 목을 돌리면 아픈 거죠, 이렇게. 예, 이런 게 비타민 C가 대신해 준다라는 거죠.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요게 핵심적인 비타민 C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많이들 비타민 C가 어디 좋다 이런 얘기는 뭐 거의 온몸에 다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제가 만들어낸 비타민 C의 주 기능은 이거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산소가 잘 갈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자율신경 조절이 잘 되고 변비도 좋아지고 잠도 잘 자게 되고 예, 웬만한 거 다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것만 먹으면. 그러니까 거의 뭐 만병통치라고 말씀은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정도 수준이다. 모든 그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것들이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열심히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장 누수를 막아줄 수 있는 게 유산균이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어쨌든 여기가 이제 장입니다. 소장 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장 표면이고 요렇게 여기가 구멍이 나가지고 여기에 피입니다. 혈관입니다. 혈관 속으로 이런 물질들이 그냥 들어가 버린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원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처럼 붙어 있어야 되는데 장이 요렇게 구멍이 난다라는 구멍이 나서 이 온갖 것들이 특히 뭐 식품 첨가제 등등 온갖 것들이 그냥 들어가 가지고 여기 들어가면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면역 반응 자체가 염증 반응이다라는 거죠. 염증 반응이 혈관을 막는다. 막아서 각종 문제가 일어난다. 뭐
뒷장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에 문제가 생기면 여기 보시면 내 몸에서 일어나는 온갖 병 전부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개씩 보시죠. 피부, 아토피, 알레르기, 건선, 백선, 여드름, 습진, 소화관, 저산증, 치루, 치질, 만성 소화불량, 숙변, 과민성 대장 증후군, 복부 비만, 구내염, 과다한 가스, 근골격계, 관절염, 근육통, 없는 병이 없습니다. 호흡기, 천식, 비염, 축농증, 생식기, 방광염, 자궁 내막염, 전립선 비대, 질염, 야노증, 빈뇨, 순환기계,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협심증, 뇌, 우울증, 하지 불안 증후군, 두통, 불면, 파킨슨, 기억력 감퇴, 치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루에 18개 먹었다는 그분이 공황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황장애. 그것 때문에 저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자율신경을 조절을 한다고요? 그러면서 비타민 C를 먹으면 자율신경 조절을 한다고요? 제가 공황장애가 지금 10몇 년째 앓고 있는데 약을 지금도 먹고 있습니다. 그걸로 전화가 온 겁니다. 자율신경 조절을 해준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되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그래서 그분이 혈액 검사를 해가지고 혈액 검사를 한 그 종이를 저한테 보내주었습니다.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근데 거기에 보면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과립구하고 림프구의 밸런스가 무너져 있습니다. 그분은 과립구가 60% 밑으로 내려가 있고 림프구는 정상이고 그런 상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이제 지나서 다시 혈액 검사를 해서 이제 가지고 올 겁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간, 지방간 간염, 간경화, 전신대사, 만성피로, 피로 이거 금방 좋아집니다. 갑상선, 당뇨, 면역, 갱년기 증후군, 치주, 뭐 더 있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거 이 외에도. 근데 기본이 그거다. 그래서 모든 것이 좋아진다라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것들은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열심히 드셔. 죽기 살기로 먹어야 됩니다. 이거는 죽기 살기로.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비타민 C는 6g 이상, 유산균도 7.5g 이상. 그리고 식사를 했다 그러면 무조건 드셔야 됩니다. 근데 굶었어요, 한 끼를. 무조건은 아닙니다. 먹고 싶으면 먹어도 됩니다. 뭔가 먹었다 그러면은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암세포 사멸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메커니즘은 언제 일어나냐? 암세포 사멸은 어떤 때 일어나냐 하면 내 몸속에 비타민C가 많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내 혈중의 포도당이 거의 없을 때, 인슐린이 나오고 있지 않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 공복 상태입니다. 그래야 살도 잘 빠집니다. 간헐적 단식이라는 거 한번 이렇게 쭉 뒤져보시면요. 어쨌든 공복 상태를 길게 가지고 있을 때 이때는 인슐린이 안 나오고, 인슐린이 안 나오면 혈중에서 염증 반응도 덜 일어납니다. 근데 암세포들은 포도당을 원합니다. 근데 포도당이 없잖아요, 공복 상태 되면. 그래서 비타민 C가 포도당인 줄 알고 얘를 끌고 들어갑니다. 얘를 암세포에 갖고 들어가 가지고 암세포를 파괴를 한다라는 건데, 그 메커니즘을 일어나게 하려면 엄청나게 많이 먹으면 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먹어야 되는데 뭐 굉장히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도 평소에 내 몸에서는 암세포가 생기고 있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계십니까? 있습니다. 근데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C를 먹고 보험을 든 거라고 보시면 되니까, 비타민 C를 열심히 드실 사람은 암보험을 해약을 해도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호전 반응은 이런 게 나타나고요. 이것도 대부분의 그 많은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예선되는 증상도 좀 전에 대부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갱년기 증후군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시면 그 해와 추출물이 들어있는 소프라킨을 열심히 드시면 그런데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유산균, 비타민 C를 먹어야 된다. 먹고 저걸 먹어야 된다라는. 그러면 금방 좋아집니다.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요거는 좀 시간 관계상 일단 한번 좀 뭐 사진만 찍어 놓으시고 기회가 되시면 다음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장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헬스케어 체크리스트를 저번 시간에 이렇게 제출해 주셨는데 제가 다 못 받아가지고요. 지금 한 10분 정도만 받은 것 같은데 요 체크리스트를 받은 분 중에 위험으로 체크되시는 분이 여러 분 계세요. 근데 이런 분은 한 달 정도 지금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금방 효과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체크가 되어져 있는 숫자가 많이 체크되어진 게 체크가 줄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종이를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좀 하시면 써먹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체크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가지고 오시면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좋게 해가는. 그래서 한 달 정도 비타민C, 유산균, 뭐 식이섬유, 오메가3 이런 걸 먹여보시고 또 체크를 받아보시면 좋아지는 게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좀 하고요. 식품을 같이 먹으면서 한 달 동안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일에 한 번 정도 같이 미팅을 가지면서 요걸 실천하고 있다라는 거를 같이 좀 공유를 해서 나타나는 효과를 또 공유를 하고 그 공유를 여러분들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공유를 하시면 아마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같이 좀 도와드릴 테니까는 한번 좀 뭐 밴드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한 군데 이렇게 자료를 다 모으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만 해주시면 됩니다. 뭐 피부 문제면 사진을 찍고 나타나는 현상을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허리가 이만했는데 이렇게 줄었다 이런 것도 괜찮고요.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관계로 이 정도로 해서 질문은 뭐 따로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험하고요. 위험 위에가 경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한 달 후면은 그 위에 경계나 아니면 보통이나 양호나 이렇게 올라갑니다. 금방.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